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 패트 톱 8회차 EPL 7경기 분석 및 성공유입니다. 이번 회차 EPL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 팀인 18위부터 20위까지 팀이 다 빠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첼시와 5위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첼시는 맨유에게 2대0으로 패배를 오늘 했고요. 토트넘은 빌라에게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첼시 쪽에 42.4%고요. 첼시는 홈에서 5승 3무 5패, 5경기 1승 2무 2패로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이고, 토트넘은 원정에서 3승 5무 5패, 원정에서 좋지 않은 토트넘이죠. 그리고 5경기는 3승 1무 1패로 최근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첼시는 플리시카 아브라함이 복귀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크리스텐센과 캉테 그리고 오도이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시스코와 케인이 여전히 부상이고요. 첼시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4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지난 경기 봤을 때 공간이 좀 많았었던 맨유와의 경기였었는데 그 공간을 살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없었던 그 부재가 좀 아쉬웠고요. 바추아이는 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좀 그래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가 공격적으로 훌륭했지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인지 측면 공간을 제임스가 있는 쪽 공간을 좀 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세트피스는 여전히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고요. 크로스 공격에도 좀 위험한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역습이 좋았고 데이비스가 3개월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자책골도 있었고 베르통이 없다 보니까 세트피스 수비할 때 그 제공권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측면 공간 그리고 또 측면 공간을 내주는 모습과 좀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3연승 중인데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홈이긴 하지만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와서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맞대결에서도 그때 당시에 토트넘이 정배였었는데 첼시가 역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도 미드진의 차이를 보고 제가 그때 첼시로 갔었는데 마찬가지로 미드진의 차이는 여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은 수비가 좀 불안한 편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을 복귀를 한다는 점을 봤을 때 또 토트넘이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토트넘의 압박에 좀 고전을 하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첼시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첼시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캉테가 없는 부분 최근에 뭐 캉테에 대해서 좀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캉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는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이 좀 걸리고 최근 첼시의 경기력을 보면 토트넘은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죠. 어떻게든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첼시는 4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안전하게 승부 투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명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첼시가 우세하고요. 이번 시즌 2대0으로 첼시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벌리와 16위 보머스의 경기인데요. 벌리는 사우스햄튼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 보머스는 셰필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벌리는 승리를 했고 보머스는 패배를 했네요. 투표율은 벌리 쪽에 70.8%고요. 벌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6승 1무 6패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본머스는 원정에서 3승 1무 9패 5경기 2승 3패입니다. 벌리 같은 경우에는 우드 선수가 부상이고요. 본머스는 2연승을 하다가 직전 경기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네요. 벌리는 압박이 좀 좋은 편이고 지난 경기 라인을 좀 내리고 플레이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라인을 내렸을 때는 잘 지키는 편이긴 한데 이제 좀 라인을 올리게 되면 역습을 당할 때 좀 여전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처리 불안 등의 모습도 있고요. 지난 경기 골을 넣었던 비드라의 움직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머스는 킹과 솔라케 선수가 교체로 나왔었고 칼럼 윌슨이 톱으로 나왔습니다.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이 좋았던 보머스였고요. 좌측에서의 크로스 및 공격이 좋았고 특히 좌측에서의 그 프레이저
프레이저의 그 스피드 및 드리블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의 경기를 봤을 때는 벌리가 우세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벌리가 그만큼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어요. 그러나 저는 이 경기 조금은 이변을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벌리가 우두가 없긴 하지만 반스와 그리고 로드리게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백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세트피스의 한 방으로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보머스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고요. 벌리가 상대적으로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좀 라인을 내리고 세트피스를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위권 팀인 본머스 상대로 라인을 조금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역습에서 좋았던 그 본머스의 모습을 봐서 저는 이변으로 승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과 원정 전적을 봤을 때 본머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단 1무밖에 없고 벌리도 마찬가지로 1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조금 배제한 승패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벌리가 우세하고요. 이번 시즌 1대 0으로 벌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4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13위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크리스탈은 에버튼에게 3대 1로 패배를 했고요. 뉴캐슬은 아스날에게 4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두 팀 다 2점차 이상으로 패배를 했네요. 투표율은 제가 이거 분석거리를 쓸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투표율 1위였는데 무승부가 1위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4승 4무 5패고요. 5경기 2무 3패로 승리가 없는 모습이고 뉴캐슬은 원정에서 3승 2무 8패, 5경기 1승 3무 1패로 최근에 무승부가 좀 많은 뉴캐슬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톰키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뉴캐슬은 캐롤이 부상이고요. 존주 셰비는 일단은 복귀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지금 3연패 중이고 홈에서는 2연패 중이에요. 뉴캐슬은 인터밀란에서 라자로 선수가 왔고요. 토트넘에서 로즈가 와서 좌우측 이제 풀백이 조금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벤테케가 지난 경기에 골을 넣었고 벤테케가 톱으로 나오면서 윙으로 아예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놀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았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압박 여전히 좋았지만 결정력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역습에서 굉장히 좋은 팀이고 세트피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트피스가 하고 나서 세트피스 후에 이제 상대 공격 찬스가 나오면 복귀하는 그 과정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공략을 한다면 뉴캐슬이 또 역습에서 굉장히 또 막시멘과 알미론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히 불안한 그런 크리스탈 팰리스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졸링톤 톱은 좀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졸링톤 같은 경우에는 득점도 많이 없고요. 막시멘과 알미로는 여전히 정말 잘했고요. 거기에 라자로까지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공격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정력은 좀 좋지 못했고 수비가 예전만큼 좀 단단하진 않은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좀 라인을 많이 내리고 역습에서의 한 방이나 아니면 세트피스에서 한 방으로 승리를 만들어냈던 뉴캐슬이었는데 수비가 그만큼 단단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자로가 수비적으로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웠고요.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연패 중이라는 점과 뉴캐슬이 지금 전력을 봤을 때는 캐롤 선수 빼고는 거의 풀전력이라고 봤을 때는 무승부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단톡 무를 보고 있고요. 뉴캐슬의 두브라브카 키퍼 이 선수를 크리스탈 팰리스가 뚫어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가 좋지 않은 점과 세트피스 후에 복귀하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뉴캐슬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뉴캐슬이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뉴캐슬의 라인이 좀 높은 편이 아니어서 라인을 아마도 또 내려서 플레이를 하겠죠. 내려서 플레이를 한다면 또 공간이 없으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고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보고 있는데 이 경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토픽을 쓰더라도 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톡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대 0으로 뉴캐슬이 승리를 했어요.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6위 셰필드와 15위 브라이튼의 경기인데요. 셰필드는 보머스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 브라이튼은 와포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셰필드 쪽에 72.9%고요. 셰필드는 홈에서 6승 2무 5패, 5경기 3승 1무 1패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2승 3무 8패, 5경기 3무 2패로 브라이튼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죠. 셰필드 지금 2연승 중이고요. 브라이튼은 6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샤프 그리고 룬스트럼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뭐 핸더슨 키퍼를 비롯해서 플렉, 맥버니, 스티븐스, 오버래핑 이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셰필드는 뭐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크로스하는 그런 부분 모습들이 많은데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선 위협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세트피스 역시 좋았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간을 좀 내주고 크로스를 조금 쉽게 허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볼 처리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이제 와포드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했고요. 에런 무이, 그리고 트로사르, 무파이, 알제이트, 자한바크시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머레이 선수가 지난 경기에 나왔는데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은 키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포스트 플레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봤어요. 지난 경기는 좀 크로스에 의한 공격들이 좀 많았고 세트피스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주력이 기동력이 좀 느린 편이고 볼 처리도 좀 불안한 편이고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수비진의 기동력이 좀 느린 부분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압박에 좀 고전을 하는 팀인데 패스미스가 좀 많고 실점을 그런 패스미스로 실점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를 좀 허용을 하는 편인데 지난 경기 브라이튼이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가 좋았던 점 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셰필드가 너무 좀 우세해 보여요. 두 팀의 경기력과 브라이튼의 원정 정적이 2승 3무 8패로 워낙에 좋지 않아서 이건 너무 셰필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해요. 제 개인적으로 불안한 건 투표율이 몰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셰필드의 승으로 좀 느껴져서 그래서 부러질 것 같은 느낌에 보통 저는 이런 경기면 투픽으로 승부를 가는 편인데 제가 항상 셰필드 경기가 항상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셰필드 경기를 항상 투폴로 가면 단통으로 셰필드 승이 좀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그냥 투픽으로 가지 않고 셰필드의 단통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대0으로 셰필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사우스햄튼과 17위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요. 소트는 벌리에게 2대1 패배, 빌라는 토트넘에게 3대2로 두 팀 다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사우스햄튼 쪽에 57.8%고요.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3승 2무 8패, 홈보다는 원정이 더 좋아요. 5경기 2승 3패고요. 아스톤 빌라는 원정에서 2승 2무 9패,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지금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레드먼드와 부팔이 좀 부상이라고 하고요. 리그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어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도 있고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존 맥킨 그리고 웨슬리, 밍스가 부상이고요. 행크에서 사마타 선수가 왔어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도 마찬가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지난 경기 잉스가 골을 넣었고요. 부팔, 암스트롱, 버틀란드, 제네포 이 선수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공격진의 개인 능력과 압박이 좋은 팀이고 뒷공간을 좀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너킥 상황에서 잉스가 클리어링을 하지 않고 저 아무래도 골키퍼가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 공을 피했는데 그게 실점으로 이어졌었던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볼 처리가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 앵글스 선수가 골을 넣었고 사마타가 행크에서 왔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이나 키퍼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루이즈, 맥타겟, 엘가지, 그릴리시가 있는 아스톤 빌라입니다. 세트피스가 좋았고요. 결정력은 조금 아쉬웠지만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봐요. 뭐 엘가지, 그릴리시 뭐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수비가 밍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재가 좀 보였고 빌드업에서 패스미스가 좀 많았고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 뒷공간을 좀 내주는 등의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이 최근 조타가 연패를 좀 하고 있고요. 두 팀 다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수비를 봤을 때 뒷공간이나 좀 빌드업에서 패스 미스가 좀 많아서 사우스햄튼 정도의 압박 수준이라면 전방에서 압박으로 아스톤 빌라의 빌드업을 방해해서 볼을 빼앗아 낸다면 공격진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빌라의 부상자, 특히 밍스가 없는 부분은 아스톤 빌라에 있어서 좀 커 보여서 저는 단통승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해서 승부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사마타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아스톤 빌라가. 그래서 또 아스톤 빌라의 공격진에 또 한 방이 있고, 또 레드먼드 그리고 부팔, 이 두 선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초안픽은 단통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사우스햄튼이 압도적이고요. 이번 시즌 3대1로 사우스햄튼이 승리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3위 레스터시티와 2위 맨시티 경기인데요. 레스터는 울버햄튼과 0대0으로 비겼고요. 맨시티는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어요. 직전 경기 토트넘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레스터 쪽에 51.5%고요. 레스터는 홈에서 8승 3무 2패, 5경기 1승 2무 2패고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8승 1무 4패,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레스터는 맨디가 부상이고 치두리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고요. 지금 리그 2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스털링이 부상이라고 하고요. 내일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최근 레스터가 좀 좋지 못하고, 레스터의 수비를 봤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그 선수를 좀 놓치는 건지 마크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상대 선수가 프리헤더 하는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세트피스 수비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득점 기회가 왔을 때, 예전에 레스터가 한창 연승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찬스들을 놓치지 않아서 좀 득점을 내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기회들을 좀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하고, 또 상대 전적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좀 압도적이고 레스터가 강팀에게 좀 약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시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 역시 많은 공격 기회, 지난 경기에도 많은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공격 기회가 득점으로 연결이 돼서 선제골을 넣으면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는 편인데, 그 선제골을 넣지 못하면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도 좀 압박에 좀 고전을 하는 편이고 패스미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압박에 의해서 좀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하기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경기력은 맨체스터 시티가 맞다고 보지만, 레스터가 역습에서의 실점을 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역습에서의 한 방으로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변으로 그 맨체스터 시티가 역전하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서 저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스터가. 그래서 저는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3대1로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0위 아스날과 9위 에버튼의 경기인데요. 아스날은 뉴캐슬에게 4대0으로 대승을 했고요. 에버튼은 수정곡을 3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아스날 쪽에 54.5%고요. 아스날은 홈에서 5승 5무 3패, 5경기 1승 4무. 네. 에버튼은 원정에서 3승 3무 7패, 5경기 3승 2무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티어니 선수가 부상이고요. 최근에 4연무를 하다가 직전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홈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는 아스날이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월콧이 부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 2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오바메양 페페, 그리고 웨질, 라카제트가 골을 넣었고요. 세바요스가 선발로 나왔고 은케티아 선수도 선발로 나왔습니다. 페페의 킥력은 세트피스에서 오히려 더 위협적인 것 같고요. 사카가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전문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스날은 항상 압박에 좀 약한 편이고 볼 처리도 좀 불안하고 세트피스도 좀 불안했던 아스날이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베르나르드, 히샬리송, 칼버트 루인 선수가 골을 넣었고
웰코, 시그루드선, 슈나이더린이 있는 팀입니다. 압박과 크로스 공격이 좋았고 역습에서도 여전히 좋고 세트피스도 항상 좋았던 에버튼입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빅포드 키퍼의 실점 장면이 좀 아쉬웠고 클리어링이 좀 좋지 못한다. 이 점 외에는 크게 뭐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경기 봤을 때. 아스날이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이 오고 나서 경기력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두 팀을 봤을 때 경기력이 다 좋고 에버튼이 연승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요일에 아스날이 유로파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 것 같고 또 압박에 약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에버튼이 압박이 좋고 또 사카 선수가 좀 전문 풀백이 아니어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에버튼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이 에버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에버튼 승 쪽으로는 보지 않고 있고요. 최근 경기력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서 좀 아스날이 좀 고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경기라고 보고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압박이 또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단통무를 보고 있어요. 단통무를 보고 있는데 이 경기는 좀 투픽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스날의 승도 조금은 고민이 돼서 승과 무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경기 투포를 쓰시겠다 하시면 저는 승패 쪽보다는 무승부를 꼭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을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저는 초안픽은 단통 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0대 0으로 비겼고 상대 전적은 아스날이 조금 더 우세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EPL 7경기 초안픽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